네, 라스트 송원 전략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는 22일 토요일이죠. 서울현대TV의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의 무료 강연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강연회는 발빠른 기업 탐방과 또 저평가된 종목을 잘 발굴하는 대가죠. 남상덕 그리고 최병곤 전문가가요. 실적을 알면 투자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2011년도 실적 주도주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보니까 정말 애플이 한 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가 일단 몸져 눕고 LP달 D램 값 상승 요구에 어제 이미 시세를 낸 IT주가요.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보고 한 번 더 폭발적인 시세를 낸 날이 아닌가 싶은데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100만 원을 장중에 등극한 날 코스피도 2120포인트의 공기를 살짝 쐬고 왔습니다. 지수 선물도 오랜만에 이번에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280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종목별로는 또 어떤 온도차가 있었는지 시황센터 가서 자세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 모두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양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포인트 오르면서 2115포인트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출발 또한 2100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208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반전하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2110선 위에서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장중 최고가는 2119포인트였고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는 오늘 찍은 2115포인트였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인 쪽에서 450억 원 정도 매도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도 30억 원 정도 소폭 매도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5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장 코스닥은 3.9포인트 오르면서 532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출발 또한 이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꾸준하게 상승 움직임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폭은 좁았습니다. 530선과 533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530선의 하단은 견고히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새해 들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는 280억 원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쪽에서 130억 원, 기관 쪽에서 1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6원 10전 내리면서 1110원 50전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출발 또한 파란불로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러시아도 유로존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유로화가 급등했는데요. 이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설을 앞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줄어들면서 하락 압력이 됐는데요. 장중 고점은 1114원이었고요. 오늘 마감은 1110원대에서 마감되면서 1110원 하방은 견고히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100만 원도 올라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은 99만 7천 원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3거래일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 올랐습니다. 신한지주는 1% 상승했지만 KB금융은 부진한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아직까지 쉬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5.7%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양호한 실적 전망에 오늘 다시 상승했습니다. 4%대 가까이 올랐고요. SK 브로드밴드와 CJ 옷쇼핑도 견조한 모습,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와 동선은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IT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삼성전자였는데요.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100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자 LG전자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대형 IT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부품주들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이 6%, 한솔테크닉스가 5.7%로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올해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수주 증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전반적으로 2%대에서 4%대로 움직이면서 조선주가 견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철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소식에 따라서 일제히 하락했었던 철강주들이 오늘은 부담을 덜어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 올랐고요. 현대하이스코가 2%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차트상에 보이는 전 종목들이 1% 이상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올랐었던 증권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대우증권부터 HMC 투자증권까지는 아직까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HMC 투자증권은 오늘 52주 신고가도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는 6%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상승폭을 크게 늘렸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화재가 2%대로 올랐고요. 현대해상이 6% 가까이, LIG손해보험은 7% 급등했습니다. 동부화재는 52주 신고가도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금속주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해인이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몰리브덴 광산채굴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희귀금속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해인이 상한가 진입하면서 마감됐고요. 대연화성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3% 이상 오르면서 희귀금속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플레에게 또 바짝 오른 종목들까지 있었던 모양이군요. 이제는 오늘 기록적인 날 1월 19일 장 특징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려지는 특징이 앞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또 될 것 같군요. HMC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중원 책임연구원 만나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코스피 오늘 애플 효과를 단단히 봤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발 훈풍이 굉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코스피가 또다시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죠. 네, 뉴욕 증시가 상승을 마감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불안 요인도 상존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장중에 증시가 계속 강보합 및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좀 불안 요인이었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도 거의 이제 매도 저기를 줄이면서 장은 이제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인인 그 외국계 투자자들의 동향을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인도와 대만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도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직까지 북미계 롱펀드가 본격적인 자금 회수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위한 헤지 펀드의 성향의 자금이 좀 출현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팔면서 나흘 연속 순 매도하긴 했는데 오늘도 100억도 채 안 되는 매도였음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네네. 자, 일단 뉴욕 증시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만큼의 어떤 성과는 사실 뉴욕에서 보내준 선물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애플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뉴욕이 플러스 마감하긴 했지만 또 시티그룹은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밤에 또 다른 은행주도 실적을 공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밤에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에 있다는 점이 좀 불안 요인인데요. 금일 실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채권 운용 쪽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이런 쇼크 등을 고려할 때 그 다른 투자 은행들의 실적도 크게 좋지는 않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상여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적 둔화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또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12월 주택 착공 건수, 12월 건축 허가 등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전망치를 보면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한 0.9% 하락할 걸로 보이고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8%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도 좀 혼조할 걸로 예상되고 또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 등 이제 대형 그 IB 들의 실적 발표가 되게 있는 점은 금일 밤 좀 뉴욕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달면서 랠리를 이어져 왔던 뉴욕 증시였고 때마침 또 지표가 주택 관련 지표 쪽이라서 약간 눌릴 수도 있겠다. 기업들의 어닝도 그렇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나저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달러 향방에도 상당한 어떤 그런 관건이 되는 그런 이벤트인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중 G2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그 위안화와 더불어 한국 원화를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또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와 동반해서 원화 강세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줄 것이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 쉽게 현물을 매수세로 아주 폭발적으로 늘릴 것 같진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또 사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네네.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삼성전자도 100만 원을 가버리니까 기분도 네네. 굉장히 좋지만 또 한켠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일장 뉴욕 증시 또 살짝 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인의 모습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기 해지성 성향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 아무래도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그 대신 이제 자원 부국,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성향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두 부분 모두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에도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장 막판에 말씀하신 것 같이 대폭 축소하면서 한 1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실제로 선물 쪽은 오히려 10,000계약 넘게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역사적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지수의 상승 흐름은 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개인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레버 카운트 쪽이 개인 계정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외국인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증시 강세는 지속되는 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좀 접근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그러면서도 또 증시 주도주의기도 한 에너지 업종에 대한 선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뉴스플로우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좀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고요. 결국 환율 하락과 그리고 유가 강세에서는 에너지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가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에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과 보험 등의 업종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인플레 원화 강세에 착안하셔서 화학주 그리고 은행 보험주 얘기하셨는데, 인플레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그럼 안 좋아지는 쪽은 역시 유통, 음식료, 유틸리티 이쪽인가요? 네, 아무래도 원자재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업종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국내 업종 중에서 인플레 수혜를 받을 업종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에너지나 혹은 이제 종합상사와 같이 EMP 가치가 있는 업종,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테마 관련된 업종들이 향후에는 좀 주가의 강세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미리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주 또 종합 상사 관련주 조금 긴 안목으로 투자하시면 또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대비책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위터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환경이 한국어로 변경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용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버전도 공개됐습니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는 오늘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에서 트위터 사용 개선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다면서 오늘부터 트위터를 한국어로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는 또 현재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LG U+ 가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류시얼 신한금융그룹 회장 직무대행이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관료 출신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회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료 출신이라고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 회장은 헤드헌터사에 좋은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달 말에 리스트가 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 명의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류 회장은 회장 후보 자격으로 도덕성과 신안에 대한 이해, 업무 능력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류 회장 본인이 차기 회장으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성장보다 더 큰 관심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물가 안정의 기반 위에 적정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부산과 마산, 대전 등 지방의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이미 공사가 끝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한 해 전셋값이 24% 올랐고 부산은 18%, 창원 18%, 양산 17%, 마산이 10%가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일반 미분양은 물론 준공 후 미분양까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은 그동안 입지나 상품성 등이 부족해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새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전세난 속 전셋집 대형으로 팔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9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1월 19일 기록적인 날이네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애플을 깨물었다고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에겐 100만 원이라는 선물이 그리고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가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밤 뉴욕 흐름 잘 보시고요. 무엇보다 미중 정상회담도 함께 일정에 잡혀 있으니까 지표 실적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에 대한 뉴스까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